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승만 대통령님의 성견지명 세 가지 예언이라고 어느 분이 톡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에다가 몇 가지 더 추가해서 박정희 대통령님 말씀도 좀 나누고 우리나라 그 정당 역사도 살펴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이 어떠한 길을 걸어왔고 과거에 어떻게 걸어왔고 미래에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의 성견지명 세 가지인데요. 그 공산주의 실패를 이미 1923년에 예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1917년에 소비에트, 그러니까 소련의 레닌이 소비에트 혁명을 일으켰죠. 그러면 소비에트 혁명이 그 러시아에서 발생한 지 6년 만에 6년 만에 공산주의는 실패한다고 예언을 했어요. 공산주의가 제대로 전 세계적으로 그 세력을 넓히기도 전에 초장기부터 공산주의는 망한다라고 예언을 했던 겁니다. 대단한 그 예언이죠. 자, 그래서 어떤 예언을 했나 봤더니 그 당시에 전 세계 지식인들이 소련의 공산혁명과 레닌에 열광하던 1923년 공산주의 멸망을 오히려 5가지로 예언했다. 공산주의가 실패하는 것은 5가지인데 첫 번째, 재산을 나누면 근로의욕이 꺾인다. 이 공산당들은 꼭 돈 있는 사람의 돈을 훔쳐서 나눠 먹겠다라고 하는 아주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조금이라도 먹고 살 수 있다. 그것이 주 52시간제 실시하는 거고, 조금이라도 돈 많이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게 최저임금 인상이죠. 그리고 일하지 않고 실업자로 있어도 한 달에 50만 원씩 준다고 문재인이가 하죠.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지는 것은 불에 보듯 뻔합니다. 이미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해서 망했고요. 재산을 나누면 근로욕이 꺾인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그 황금 사과를 나눠 먹으면 니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니네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된다라고 뱀이 유혹을 했죠. 악마가 유혹을 했습니다. 그렇게 남의 사과를 훔쳐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나눠 먹으면 그러면은 지상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 산다라고 유혹하는 게 이 좌빨들 빨갱이들의 유혹입니다. 그 자들은 결코 땀을 흘려서 일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고, 땀을 흘려서 재산을 모으는 것을 권장하지 않고, 남의 것을 훔쳐서 나눠 먹자라고 주장하는 게 이 좌빨 빨갱이들이죠. 예전에 벌써 1923년에 우리 이승만 대통령님은 그것이 공산주의를 망하게 하는 길이다. 그동안에 많이 증명이 되었고요. 베네수엘라 보여주고 있고요. 대한민국 문재인이 바로 그러한 길을 가서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죠. 두 번째, 공산주의가 기업가를 없애면 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문재인이가 기업가를 지금 자꾸 못 살게 굴죠. 대한항공 못 살게 굴어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죽게 만들었죠. 그것이 시초고, 문재인이가 애시당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묵시적 청탁이라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거 역시 문제가 그 기업가를 없애려고 하는 거죠. 대기업 상조 김상조가 지금 문재인의 경제 정책의 핵심 인물로 올라섰는데, 그 김상조 역시 대기업에 대해서 대단히 적대적인 사람이죠. 그런 자들이 혁신을 이루어지지 못한다.
예, 기업가를 없애서 그 돈을 나눠 먹자. 예전에 그 홍영표인가 홍장표인가 홍일표인가 하는 애가 삼성에서 20조 원을 뜯어내서 나눠 먹자 이런 개소리를 그때도 했었죠. 세 번째, 지식인을 없애면 모든 사람이 우매해진다. 북한의 김정은 같은 경우 보면은 지식인을 다 죽여 없애버립니다. 최초의 그 김정은의 그 고모부 장성택 같은 자는 그래도 북한의 경제를 잘 이해하는 자인데 그런 자를 죽여 없애버렸죠. 그리고 이번에도 하노이 회담을 주도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전 스페인 대사였던 김혁철을 하노이 회담 실패한 뒤에 김혁철을 저기 기관단총으로 사형시켰다 그러죠. 그러니까 북한 같은 공산주의자들은 잘 하다가 하나만 잘못해도 그냥 숙청하거나 요독 수용소로 보내버립니다. 지식인이 한번 이루어지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전부 그렇게 죽이다 보니까 공산당에 대해서 충성하는 자들만 우대하고 머릿속에 들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처형하는,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하는 지름길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 종교를 없애면 도덕이 타락한다. 사실 뭐 종교가 있어도 지금 대한민국 보면 많이 타락했습니다. 기독교 같은 경우는 10계명에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손석희의 거짓 태블릿 PC로 불법 탄핵이 생겼고 거짓 선동이 난무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지금 현재도 그 대한민국의 신문 방송들이 거짓말 방송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짓 선동이 판을 치는 대한민국 현재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거짓 증언이다, 거짓말이다,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들을 왜 못하나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은 종교가 있어도 타락하는 현상을 막을 수가 없다. 대한민국이 거짓 선동이 이렇게 난무하는 거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60%가 기독교인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중에 240명이 기독교인인데 거짓말 선동에 능숙하다라는 거, 이게 기독교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있어도 이 사회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대한민국 정치 타락, 도덕 타락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면은 좌파 공산주의 비난은 해도 거짓말 증언을 비난하지 않는 기독교가, 그런 대형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 이것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종교가 없어서도 망하지만 기독교가 있는 나라에서도 기독교가 거짓 증언에 거짓말에 둔감해지면은 그런 기독교 나라도 도덕적으로 타락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공산주의가 망하는 이유는 소련을 조국으로 믿으면 배반당한다. 예, 소련을 믿으면 속임당한다, 그런 거죠. 예, 지금도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 삼아 이 러시아라는 나라는요, 그 사람들이 그 속임수를 잘 쓰는 그 나라로 그게 조금 됐는데, 그렇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몽고인들이, 징기스칸이 러시아를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몽고족들이 러시아를 지배를 하면서 300년을 지배를 했습니다. 그 몽고가 그 고려를 지배한 것은 100년이 안 되는데 그것도 고려인들이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몽고인들이 직접 통치를 300년을 러시아에서 했습니다. 그때 하면서 그 러시아인들을 어떻게 통치했냐? 몽고인들이 러시아인들 5명, 5집에 5집을 묶습니다. 그 5호 작통제라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생겼는데 가혹하게 러시아인들을 지배하면서 그 5집 중에 누구 하나라도 도망을 가면은 그 5집 식구들을 전부 다 몰살시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300년 동안 몽고 지배를 받으면서 러시아인들이 그 5집이 이렇게 묶여 있으면 서로 감시를 하고 서로 이게 배신 안 당하려고 그 믿지 못하는, 예, 그런 게 굉장히 심했습니다. 300년 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서로를 의심하는 그 어떤 유전자가 러시아인들에게 그 베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을 성공시킨 레닌 같은 경우가 공산주의자는 거짓말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공산주의자 될 자격이 없다. 이런 말을 할 정도였는데 그것은 공산주의자라기보다는 레닌이 또는 러시아의 특수적인 상황이 서로를 의심하는 그러한 핏줄, 더러운 피가 섞여서 소련이 좀 그런 게 독특했던 거고, 그런 소련을, 거짓말하는 소련을 공산주의 그 어떤 모델로서 삼은 다른 공산 여타 전 세계 공산 국가들이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쓰는 것은 당연히 그 소련을 믿어서 소련에게 배워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소련 같은 나라를 정말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거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예언, 공산주의는 망한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러시아에서는 망했는데 지금 중국하고 북한에서만 공산주의가 살아남았어요. 이것들 마지막 숨통을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안에 반드시 중국하고 북한의 숨통을 끊어놓기를 정말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언 맞은 게 뭐냐 하면 일본이 미국을 침략할 거라는 것을 1939년에 예언했다. 그래서 2년 뒤인 1941년에 일본이 그 진주만을 폭격하게 되었죠. 그 당시에 1939년에 일본이 미국을 침략할 거라는, 그래서 미국과 일본 간의 전쟁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었는데 이러한 미국 침공 예언을 했을 때 전부 멍청이, 바보, 또라이, 이렇게 예언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발생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굉장히 식견 있는 사람, 그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훌륭한 인물로 그때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한미상호 방위조약 체결해서 1953년에 한 예언인데요.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서 한미상호 방호조약으로 인해서 많은 국가적 혜택을 받게 될 거다. 이 한미상호 방위조약은 대한민국을 번영케 해줄 거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것이 맞아 떨어졌죠. 물론 이러한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박정희 대통령님이라는 훌륭한 인물이 이제 곁들여져서 꽃을 피우게 되었던 거죠.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맺었어도 지금 문재인처럼 이런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깨부시려고 하는 이 좌파들이 날뛰는 상황에서 보면은 대한민국 경제가 지난 2년 동안 많이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 미국을 적대시하고 북한 김정은에게 딸랑거리는 문재인.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북한 김정은에게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중국 시진핑한테 신뢰를 얻지 못하는 문재인, 어느 나라에 가서도 신뢰를 얻지 못하는 문재인. 문재인 같은 경우 이렇게 전 세계에서 왕따를 받고, 그리고 청와대를 차지한 것 자체가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문재인이 참 이 자를 2019년이 가기 전에 정말 빨리 어떻게 절단 내야 되는데, 내년도 총선까지 문재인을 끌고 가서는 안 되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야당이라는 것들이 너무나 허약해 빠져서, 어떻게 이렇게 허약해 빠졌는지 모를 정도로 나라가 망조가 되어서 인간들이 저렇게 허약해진 건지, 하여간 여러 가지로 뭐 국가 방위 태세도 형편없고, 청와대도 문재인이라는 이상한 작자가 앉아 있고, 거기다가 이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들도 하나같이 진실을 위해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그 악마에게 무릎을 꿇고 악마에게 늘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이승만 대통령님이 예언을 해서 다 마쳤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승만 대통령님은 그 조선 왕조의 피를 가진 사람이다. 왕손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왕가의 사람인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훌륭한 일을 한 게 또 한 가지 뭐냐면은 1945년 한국으로 돌아오신 뒤에 일본에 있었던 그 조선왕이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옛날에 조선 왕실의 재산을 다 돌려달라고 요청을 했고, 조선 왕실을 보존해 달라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요청을 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조선 왕실이 한 게 뭐냐? 일제 36년 동안 일본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았던 조선 왕가였다. 그 자들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한 짓이 뭐냐? 하나도 없다. 너희들은 조선 왕실의 자격이 없다. 그러고 조선 왕실을 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전부 대한민국 재산으로 몰수해 버렸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지금 현재 이승만 대통령도 왕손이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자기도 왕손이면서 왕실을 인정하지 않은 거. 이상 LA시사 논평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